네, 안녕하세요. 조연경 논술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설명회 아니고 간담회여서요. 그래서 조금 평소에 말씀드렸던 내용보다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논술 전형 그 설명회나 간담회를 오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네네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 조건이라든지 내신 반영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는 좀 있으신 편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소개를 해주셨지만요. 저는 이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서강대학교 철학과 석사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 18회째 계속 아이들 그 인문논술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은 중계 학립논술하고 대치 미래탐구 논증가추론에서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논술을 지금 시점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래서 여기 지금 X축은 학생부거든요. 그래서 학생부가 2.5에서 한 9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사실상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으로는 수시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논술 전형을 활용해서 인서울 혹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걸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네, 이게 더 잘 보일까요? 아까 안 보이셨군요. 그리고 이제 Y축은 지금 수능이 나와 있는데 수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기 1등급부터 한 4등급 정도 사이 평균 얘기입니다. 국수 영사. 요 정도 되는 학생들이 논술하고 정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제일 적절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내신이 한 2.5에서 9등급,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한 영역별로 1등급에서 한 4.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논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그럼 왜 그런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논술 전형이 이렇게 3가지 정도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최저 조건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고요. 그리고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죠. 그리고 또 다른 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선행학습이 없는 거의 유일한 전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논술을 1, 2학년 때 시작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2학년 겨울에 제일 많이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3학년 3월 학평 끝나고 나서 또 많이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3학년 6월 끝나고 나서 또 많이 시작을 해요. 육모 보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1, 2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조금 해볼 만한 전형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논술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교과나 종합으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높여가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논술이 왜 그런가? 요거는 이제 최저 조건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합 5만 맞춘다고 해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희망하는 건대나 경희대, 올해는 이대도 포함이 되죠. 이런 학교까지 지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고요. 그리고 3개합 6 정도 되는 학교인 성대 같은 학교도 여전히 지원 가능하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육모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학생들 모의고사 영역별 등급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 문과 학생들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수학이 1, 2등급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여전히 원하는 학교를 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논술이 좀 효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대 같은 학교가 정시로 가려고 한다면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이 2 나오는 정도만으로 생각해보기 어려운 학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논술이 되게 유용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 연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학이 조금 자신이 있거나 영어 재심은 독해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연대 논술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는 게 이제 논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최저 없는 최고 대학이니까요. 근데 꼭 이렇게 중상위권 이상의 학교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최저 없는 대학
최저 없는 인서울권 학교도 있으니까요. 여기 지금 다양한 자녀들의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오셨을 테니까 보면 이렇게 논술로 인서울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교과나 종합이나 정시로는 인서울이 되지만 서울 중상위권 이상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요 정도 최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적절하게 자녀에게 맞는 수준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좀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시죠? 저게 그 가지고 계신 논술의 길에서 보시면 15페이지에 1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1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대학별로 구체적으로 펼쳐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에서 지금 보시면 논술 100%인 학교들을 여기 지금 모아놓은 거거든요.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가 논술 100%입니다. 그래서 건대, 경희대, 고대, 그리고 인서울, 뭐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같은 여대들도 있고, 또 성균관대나 서강대, 연대 같은 상위권 학교들도 있고요. 이렇게 내신이 아예 반영되지 않고 논술 100%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여전히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논술이 논술이 한 90%, 80% 되고 내신이 10%, 20% 들어가는 학교가 그래도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학교에서 내신 반영률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제 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논술의 길에서 15페이지, 16페이지 펼쳐 보셨죠? 거기서 지금 보시면 맨 첫 번째 학교에 가톨릭대라고 나와 있죠. 제가 그냥 특정해서 임의로 이거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가톨릭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톨릭대를 지금 보면 거기 논술 80%, 교과 20%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교과에 대한 내신 등급별 기준을 보시면 1등급이 20점, 100점 만점 중에 내신 1등급은 20점 만점을 그대로 다 주는 거죠. 이 표 보실 줄 아시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신 1, 2등급은 가톨릭대 지원 안 하잖아요, 논술로. 왜냐하면 교과로 이미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논술 전형에서 가톨릭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3등급부터예요. 대부분. 그러면 거기 3등급이 20점 만점에서 내신 19.8점이니까 0.2점밖에 안 깎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3등급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3에서 6등급 정도까지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제일 많이 활용하거든요. 아까 교육부 권고는 9등급까지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성취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3등급에서 6등급까지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가톨릭대의 경우에는 7등급까지도 사실상 소수점대 감점밖에 안 되는 게 보이죠. 이게 이제 논술의 실질적인 어떤 반영률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등급 간 격차가 낮으니까. 그러면 내신이 7등급이어도 가톨릭대는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가톨릭대도 거기 보시면 8등급부터는 그래도 조금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이제 원서 상담을 할 때 학생의 내신 등급을 고려해서 만약에 8등급인 학생은 사실 별로 없긴 한데요. 6등급, 7등급이면 그래도 가톨릭대까지는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는 거죠. 논술 100인 학교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10%, 20% 들어가는 학교 중에 또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 홍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16페이지의 맨 하단 부분을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홍대 같은 경우는 지금 100점 만점에 내신으로 1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1등급이 10점인 거죠, 지금. 그런데 홍대 역시도 1등급부터 지금 6등급까지는 감점이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홍대는 가톨릭대보다 더 빠른 등급 7등급부터 이미 감점을 조금 크게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가톨릭대는 7등급까지도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다. 홍대는 6등급까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10% 20% 들어가는 학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렸는데 20% 들어가는 학교 중에 또 학생들이 많이 희망하는 학교가 그 위에 중대입니다. 16페이지에서 홍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중대 보이실까요? 네, 거기 중대 보시면 중대도 지금 7등급까지 거의 감점이 없는 게 보이시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 3, 4, 5, 6인데 논술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요거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유형입니다. 요것도 지금 논술의 길에서 더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17페이지,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7페이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화면에 띄워놓은 건 지금 한눈 보기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언어 논술인 거 보이시죠? 이 언어 논술은 제가 평소에 그 인문 논술 설명에서 늘 얘기하는 답찾기에 해당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요구사항이 되게 분명하게 있고 재심은 분석해가지고 답안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기만 하면 되는 학교들.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경희대, 광운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서강대, 세종대, 중대, 뭐 한양대, 홍대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계 자료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죠.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대를 희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최저 조건으로는 제약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제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연대 같은 경우는 언어 논술도 들어가고 자료 해석도 들어가고 수리 논술도 들어가고 영어 제시문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국수 영사가 다 걸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최저 조건이나 내신 반영률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논술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혹은 이 정도 내신에서도 지원해도 될까에 대한 전제 조건을 확인한 거고요. 이 유형과 관련돼서 전략을 좀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과 학생 중에서 요즘에는 모의고사 수학 3등급 나온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3등급이. 근데 물론 이번에 6월이 워낙 쉬웠잖아요. 육모가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그래서 이번 육모 기준으로 수학이 3 나왔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육모가 너무 쉬웠는데 거기에 들떠서 원서를 좀 날아가게 쓰면 그러면 이제 수시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원서를 쓸 때 상향, 적정, 안정으로 좀 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수학 3등급을 콕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 3등급 정도만 나오면 사실 연대 수리 논술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대 수리 논술은 수리 논술이 나오는 학교 중에서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수리 논술이 나오는 학교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학교는 한양대, 건대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연대는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되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시간 내에 써야 될 분량도 많기 때문에 모든 유형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연대 수리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연대 수리는 확통 4등급 맞는 학생들도 해볼 만한 난이도라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양대, 건대는 적어도 수학 3등급은 나와야 풀어볼 수 있을 만한 수학 난이도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전략이 될 수 있느냐. 문과 학생이거나 혹은 이과인데 문과 쪽을 좀 생각해서 원서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 수학이 확통 선택자 중에 한 3등급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학교들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여기에 보시면 아니죠. 여기 수리 논술이 언어 논술하고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건대 인문2, 경희대 사회, 숭실대 상경, 이대 인문2, 중앙대 경영경제, 한양대 상경. 요 학교들은 수학이 그래도 3등급 정도 되는 문과 학생이거나 이과인데 수학을 좀 잘하니까 문과 쪽으로 조금 틀어서 학교를 좀 높여보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추천해주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문과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문과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점이 될 수 있는 학교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화여대 인문원이나 한국외대 인문계열을 보시면 되죠. 저 학교들은 영어 제시문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까 수학도 한 3등급 정도 되면 웬만한 인문 논술에 들어가는 수학은 다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나 경희대나 숭실대 같은 경우는 4등급도 가능한 난이도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도 그러면 그런 모의고사 기준으로 어느 정도 등급의 학생들이 지원해봐도 되겠느냐를 좀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기준으로 절대평가 3등급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모의고사하고 논술은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국어만 해도 국어는 모의고사에서 100분 동안 거의 한 45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몇 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푸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시험이죠. 모의고사, 수능 국어는. 그러나 논술은 아니에요. 논술은 100분 동안 2문제, 3문제 풉니다. 그리고 제시문 개수도 수능은 한 20개 넘게 나오는데 논술은 한 3, 4개에서 많이 나와봐야 7개, 8개거든요. 그러니까 수능하고 아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천천히 사고하고 오픈북 테스트처럼 풀어도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문 논술 난이도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거기에 나오는 영어 제시문 하나 정도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문장이 많이 길게 나와봐야 한 10문장 정도 될까? 굉장히 짧은 단문 하나의 문단, 하나의 패러그래프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조금 어려운 단어는 밑에 주석으로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절대평가 기준으로 영어 한 3등급 정도 나오면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는 학교에 지원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를 드리지 않으면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니까 우리 자녀가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혹은 수리 논술이 들어가니까 우리 자녀가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지레 겁먹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다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약수령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약수령 같은 경우에는 한 15문제 중에서 9문제가 국문 논술, 6문제가 수리 논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더 내신 시험이나 아니면 수능 시험 스타일이 훨씬 더 가까워요. 논술처럼 어떤 그래도 한 500자 혹은 800자, 1000자 이렇게 일관되게 문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류의 시험이 아니에요. 약수령은. 그래서 약수령은 국어 4등급 그리고 수학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도 해볼 만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어 논술보다는 좀 내신 시험에 더 가까운 시험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주 단답형의 답 주관식 정도만 써도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양한 그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 학생들을 생각해서 원서를 이렇게 다양하게 좀 활용해서 해보시면 좋겠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평소에 되게 많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2.5에서 3.5 요 정도 되는 학생은 사실상 교과랑 종합으로 인서울은 돼요. 그래서 목표가 어디냐에 달려 있어요. 2.5에서 3.5는 아니 3.0까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교과로 인서울이 되죠. 근데 3.0에서 3.5는 교과로 인서울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미 3자를 달기 시작하면 가천대, 가톨릭대를 가게 돼요. 문과의 경우에는. 이과는 그렇지 않은데 문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이 넘어서는데 인서울을 교과나 학종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문과 교과는 조금 어렵고요. 문과 학종은 가능해요. 그래서 3.0에서 3.5 사이로 학종으로 어떻게든 학교를 가보겠다는 건 가능하니까 여기 등급대에 해당되는 학생은 논술 전형을 상향 지원용으로 쓰는 거죠. 교과나 학종으로는 인서울을 하고 논술로는 상향. 그래서 수시 6개 카드에서 논술을 2-3장 섞어서 원서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내신이 3.5가 넘어간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수시 6개 카드 모두 다 논술로 안정, 적정, 상향을 써야 돼요. 물론 목표에 따라 다르죠. 목표가 수도권이어도 된다라고 하면은 논술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수도권 기준은 뭘 말씀드리냐면 내신이 문과 기준입니다. 국영수사 3.5가 넘어서면 담임선생님이 이미 강원대를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교과나 학종으로. 그래서 내신 국영수사 기준으로 3.5가 넘어서면 강원대, 대진대, 신한대, 한신대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거기만 가도 된다라고 하면은 논술 안 해도 되죠.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 오셨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논술 6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등급별로 논술을 몇 장 쓸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통 원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예시로 6월 학력평가에서 3화 8을 맞춘 여학생을 예시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가 3이고 수학이 4고 영어가 3, 사탐 2, 3 이렇게 나오는 학생.
중계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등급된 것 같아요. 고3 문과 학생들 중에서는. 근데 이제 저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2개합 5나 3개합 8이 적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인 경우에는 홍대, 건대, 경희대, 동대, 세종대, 숭실대, 숙대 요 학교가 적정 학교예요. 논술로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34323이면 정시로는 동덕여대나 덕성여대 합격도 불확실합니다. 추합으로 비인기 학과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논술로는 저 정도 최저를 가지면 경희대, 건대, 동대, 숙대, 숭실대 다 써볼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논술 전형이 가진 메리트인 거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거 6모 기준이잖아요. 특히나 이번 6모는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적정만 쓰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춰서 안정도 써보는 거예요. 이것보다 한 단계 정도 낮춰서 안정이라고 하면 그 다음 최저는 2합 5 밑에는 2합 7이거든요. 물론 2합 6이 있긴 있어요. 근데 2합 6은 국민대랑 항공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약수령이니까 제가 조금 제외하고 얘기를 한 거고요. 국민대 약수령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약수령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높을 거기 때문에 거기는 수학 3등급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국민대는 지금 제외하고 이 친구는 지금 예시로 든 친구는 수학 4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민대를 제외하고 여기 바로 밑으로 안정으로 쓸 수 있는 건 2개합 7인 성신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같은 인서울 3여대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 학생한테 논술로는 안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정도 등급이 나오면 성신여대는 어차피 못 갑니다. 그러니까 논술로는 안정이지만 다른 전형으로는 상향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이게 안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덕성여대도 사실 쉽지 않고요. 동덕여대나 서울여대 정도 비인기 학과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원서를 썼는데 수능을 잘 봤다. 그러면 얘네들은 덕성여대나 동덕여대나 서울여대는 수능 후에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으로 불안해서 하나나 2개 써놓고 수능을 잘 보면 여기 시험 보러 안 가면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1차이니까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저거는 만약에 붙어도 안 가고 싶은 학교이거나 혹은 정시가 저거보다 잘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고려하면 성신여대는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원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상향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논술을 한다고 하는 거는 명문대 진학이 목표인 학생들이 주로 논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적정도 정시나 교과로 가는 것보다는 상향이라고 해도 더 높이 써보고 싶은 욕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논술로 2단계 높여간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바로 이런 대학을 의식해서 얘기를 한 거죠. 저 정도 나왔을 때 여기가 최저가 적정이라 하더라도 여기까지 원서를 써서 합격하면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6모에는 맞추지 못했지만 2개합 4나 3개합 7까지도 맞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원서를 1-2장 쓰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원서 중에 여기 2장, 여기 3장, 여기 안정 하나 이렇게 혹시나 해서 이렇게 원서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올해는 꼭 보내야 된다. 재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시면 상향을 안 쓰고 적정을 3개, 안정을 3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님의 바람과 성향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원서를 쓰되 여기서 비율을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34323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왜 저거를 콕 집어서 말씀드렸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계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등급이기 때문에 이걸로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저 정도 등급으로 설명해야 펼쳐서 설명하기가 좋아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3합 6을 계속 맞추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 그 학생은 사실 연고성환 위주로 원서를 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밑으로는 안 쓰고 싶어 할 거잖아요. 특히나 3합 6을 맞췄다라고 하면 보통 문과 학생들은 수학을 제외하고 맞추기 때문에 그러면 2, 3, 2, 2이거나 아니면은 2, 4, 2, 2, 1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2, 3, 2 정도 나오면 정시로 경건동은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요즘에 문과 컷이 워낙 낮아져서 그래요.
이제 앞에 이과 학교들로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로 2, 3, 2 정도면 경건동 물론 과는 골라갈 수 없어요. 비인기 학과 추합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2, 3, 2 정도 나오는 학생은 논술로 연고성한 정도 쓰겠지 그 밑으로 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수능에서 미끄러질 거 생각해서 보합용으로 안정으로 이하 모를 넣지 않는 한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3합 6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은 논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향용으로 쓰시면 돼요. 연고성한.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한양대, 서강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양대가 최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막 180대 1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천하제일 논술대회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양대도 3합 7이에요. 3합 7이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리 인기학과라고 해도 15대 1에서 25대 1 사이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 경쟁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최초 경쟁률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이 114대 1이었거든요. 최초 경쟁률이에요. 근데 실제 경쟁률은 거기에 2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성균관대가 설명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최초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의 차이가 있으니까 최저 있는 학교를 지원해가지고 실제 경쟁률을 조금 떨어뜨려서 원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쓴다면 논술이 되게 노또이거나 아니면 되게 불가능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전형이 아니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논술의 길에서 3합 6 대상인 학교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을 봐주시겠어요? 성균관대, 아까 말씀드렸던 성균관대 3합 6. 네, 65쪽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시면 65쪽에 그 2025 최초 경쟁률이 보이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아 논술이 로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경쟁률이 높으니까. 하지만 그 66쪽을 봐주세요. 66쪽에 지원자 통계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에서 보면 최저 충족률 그리고 응시율 해서 최종 실제 경쟁률 이렇게 나왔죠. 제가 아까 성균관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5%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25쪽에 있었던 실제 경쟁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대 1이라고 하면 실제 경쟁률은 25대 1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래도 해볼 만한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한 페이지 넘겨서 68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그 68쪽에 성신여대는 2합 7이잖아요. 그러니까 3합 6과 2합 7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3합 6이 정도만 되면 어쨌든 최초 경쟁률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죠. 근데 거기 68쪽에 있는 성신여대는 2합 7이니까 4분의 1까지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8쪽에 나와 있는 실제 경쟁률하고 최초 경쟁률의 비율을 보시면 이제 한 절반 정도 떨어지죠. 그래서 최저 조건이 높을수록 경쟁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중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대가 이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리 순서로 돼 있으니까요. 93쪽입니다. 93쪽 중대도 3합 6이에요. 근데 중대는 성균관대보다 최저 조건이 조금 더 박해요. 똑같은 3합 6이어도. 왜냐하면 성대는 탐구를 다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중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93쪽에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네, 중대 보시면 최초 경쟁률은 지금 막 5, 60대 1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한 페이지 넘겨서 4페이지, 95페이지 여기에 이제 실제 경쟁률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자료 만들 때만 해도 중대가 2025 그 통계 자료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거여서 2024까지 실려 있습니다. 중대 거는. 근데 매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거기 94쪽에 실제 경쟁률 2024 보시면 경쟁률이 지금 13대 1, 15대 1, 뭐 12.5대 1 이런 학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3합 정도만 대상이 돼도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2학년 설명이면 제가 수학 버리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학년이잖아요. 3학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이 그래도 3, 4등급까지는 나왔다. 육모에서. 그러면 수학은 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수학이 한 5, 6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버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차라리 3, 6을 맞춰서 이렇게 실질 경쟁률 10대 1에서 15대 1 사이로 지원해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전형이니까요. 왜냐하면 중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영 같은 데는 거의 30대 1까지도 가요.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3배수, 4배수 뽑고 면접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10대 1 내외에 있는 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보는 게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보자면 훨씬 해볼 만한 전형인 거죠. 요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자료를 드리는 거고,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실질 경쟁률과 최저 조건, 그리고 이제 내신 반영률, 이걸 고려해서 상향, 적정, 안정으로 원서를 좀 분산해서 넣어야 된다.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좀 봐주시면 이제 저희가 매 시간 논술 글쓰기를 하면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총평을 써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최저랑 내신 같은 이런 외부적인 요건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거는 이 학교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조건을 말해주는 거고, 결국 가서 합격하려면 논술 실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술 실력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원서를 정확하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 글 쓴 거를 이렇게 평가를 해놔요. 그럼 요걸 토대로 해서 수능 최저 조건, 내신 반영률, 그리고 학생의 논술 실력, 이 세 가지를 반영해서 이제 원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쭉 써왔던 평가 기록을 보니까 너는 성대가 더 맞는 것 같다. 너는 중앙대가 더 적절하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성대는 자기견의 중심형이고요. 그리고 중앙대는 독해 중심형이에요. 그래서 중대는 생각이 필요 없는 문제예요. 중대는 그냥 독해만 하면 돼요. 요약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성대는 자기견해를 물어봐요.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견해형 같은 것에 익숙한 학생들이 있고 또 아닌 학생이 있거든요. 이런 기록들이 바로 이제 그런 상담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조건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논술 전형을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논술을 아직 시작하고 있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시작하신 분들이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시작한 학생들은 지금 이 유형편을 1학기 때 했어요. 저 유형편이라는 걸 뭐냐면, 저희가 논술을 원서를 사실 쓰기 시작하면 최소 3장, 그리고 많이 쓰면 6장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대로 하면 내신이 3.5가 넘어간다 라고 하면 이미 논술로 6장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빈추 유형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대학이든 내는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요약, 분류, 비교, 설명, 평가, 문제 해결, 입장 선택, 자료 해석, 이렇게 8가지 유형 중에서 학교별로 조합이 조금씩 달라요. 성대는 분류형과 자료 해석형과 입장 선택형 이렇게 내고요.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요약형과 설명형과 평가형 이런 식으로 내고요. 그래서 그 8가지 유형 안에 조합으로 학교별로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6논술까지 쓰게 되면 결국에는 그 8가지 유형만 다 공부하면 어느 학교를 원서 쓰든 다 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느 학교를 써야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주를 넓혀놓고 저희가 수업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그 빈출 유형으로 기본기를 쌓아놓는 거죠. 어느 학교든 대비가 될 수 있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름방학 때 되면 이 과정을 맞춘 학생들은 이제 실전편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맞추지 않은 학생들은 이것을 단기 완성반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 그게 두 개가 달라져요. 1월부터 수업을 계속 해왔던 학생들은 유형편을 마치고 실전편을 하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파이널 수업으로 넘어간다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실전편을 하기보다는 이 유형편을 지금 단기 완성으로 여름방학 내에 끝낼 수 있는 수업으로 해서 이 과정을 단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본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하든 예전에 시작했든 모든 학생들이 다 2학기 때부터는 파이널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파이널 수업은 뭐가 다르냐면 이제 원서를 쓴 다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만약에 6논술을 쓴 학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월 달에 2개 대학, 10월 달에 2개 대학, 11월 달에 2개 대학 정도 수업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은 시작해서 쭉 끌고 가는 수업이잖아요. 근데 원서 쓰고 나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원서 쓴 학교만 수업을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9월 둘째 주부터는 저희가 파이널 수업 체제로 변환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성대반 4회 그리고 좀 뭐 가톨릭 대반 4회 이런 식으로 학교가 다 펼쳐져서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1차 학교들 예를 들면 가톨릭대 단국대 그리고 성신여대, 홍대 그리고 연대 이런 학교들은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이거든요. 이 학교들 대비는 9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 쓰는 6개 학교 중에서 만약에 상위권 학생이면 연대를 그 9월 달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서울권이 목표인 학생인 경우에는 가톨릭대나 단국대나 성신여대 중에 한두 개 정도의 수업을 9월에 들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어떤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수능 끝난 첫 번째 주 주말에 시험이 있는 학교. 예를 들면 성대, 서강대, 고대 이런 학교들, 경희대, 건대, 숭실대 이런 학교들 다 수능 끝난 첫 번째 주 주말에 시험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13페이지, 1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료 엄청 열심히 만든 건데 이거를 잘 활용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셔야 원서 접수 잘 할 수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13페이지, 14페이지에 학교별 접수 일정하고 논술 시험 일정 다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그 성균관대 보시면 11월 15일 토요일이잖아요. 그쵸. 수능이 11월 13일로 확정이 됐잖아요. 수능 끝난 첫 번째 주 주말이죠. 그러면 이 학교는 수능 끝나고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목요일 날 시험 보고 왔는데 그날 논술 수업 들으라고 할 수 없고 그러면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금요일 날 하루 듣고 토요일 날 시험 바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대 대비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수능 끝난 첫 번째 주 주말에 시험이 있는 학교들 거기 보시면 성대도 그렇고 또 보면 서강대도 그렇죠. 15, 16 여기가 수능 끝난 첫 번째 주 주말 토일이잖아요. 성대, 서강대 이런 학교들은 10월 달에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홍대, 연대, 성신여대 이렇게 수시 1차에 있는 학교들은 9월에 수업을 듣고 그리고 서강대, 성대, 한양대처럼 수능 끝난 첫 번째 주 주말에 있는 학교들은 10월에 수업을 듣고 그러면 11월에 어떤 학교 수업을 듣느냐? 그거는 수능 끝나고 두 번째 주에 시험이 있는 학교들. 예를 들면 중대, 이대가 그렇습니다. 거기 14페이지에 보시면 이화여대가 22일, 23일 중에 시험 본다고 돼 있죠. 그리고 중앙대도 보시면 지금 23일 날 본다고 돼 있죠. 근데 거기 잘 보시면 중대 같은 경우에는 10시에는 경영경제 보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는 인문사회 사범 본다라고 지금 이미 발표를 했죠. 근데 이대는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구체적인 시간 같은 거를.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 나중에 원서 쓰기 전에는 학교들이 다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날짜에 두 학교가 겹친다라고 하면 시험 시간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두 학교가 발표한 시험 시간이 있을 때 거기서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하루에 2개 봐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학교가 시험이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난다. 그러면 두 번째 학교가 제가 2시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시에는 시작하는 학교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가능은 한데 전 좀 말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12시에 끝났어요. 첫 번째 시험이. 그러면 12시에 끝나고 바로 내보내주나요?
아니잖아요. 시험이 끝난 거잖아요. 답안지 걷고 체킹하고 그리고 대학교의 특성상 강의실에서 교문까지 교통수단을 활용해야 될 때까지 10분 이상 걸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시험 끝나고 교통수단에 승차하기까지 한 2,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퇴실 시간을 한 30분으로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이 12시 반에 끝난 걸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2시 반으로부터 두 번째 시험이 입실 시간을 발표해요, 학교들이. 시험 시작 시간 전에 입실 시간을 30분 전으로 보통 통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시험은 입실 시간이 적어도 2시 반 이후인 학교들의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이제 원서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쓰고 싶은 학교가 하루에 2개 몰려 있을 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시간에 만약에 두 학교가 몰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경쟁률이 나눠질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거를 생각을 하면 시간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쓸 땐 이런 걸 고려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원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요 시기에 해요. 여름방학 때 이때는 이제 수업이 1월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아까 실전편을 한다 그랬고 지금 논술을 시작하는 학생들은 이 유형편을 단기 완성반으로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파이널 수업이 시작되기 전 요 단계에서 그 수업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계속 학생들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입시 원서를.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되고 상담은 또 상담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빈출 유형, 논술 고사에 대한 대비도 완료를 하고 그리고 또 원서 상담도 완료를 한 상태에서 이제 파이널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름이 엄청 바빠요. 여름에 되게 잘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술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전편의 예시예요. 지금 단기 완성반은 아까 말씀드린 8가지 유형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단기 완성 그리고 빈출 유형 끝난 학생들은 실전편에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단기 완성반을 수강을 목표로 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설명을 토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대학교들의 유형이에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너는 자기 견해형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너는 독해 중심형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상담을 한다 했잖아요. 그것을 요걸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요게 이제 실전편의 강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그 대학별 그 대표 유형들을 제가 나열해 놓은 걸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1, 2, 3회차에 있는 동국대, 외대, 중앙대 저 학교들은 대표적인 독해 중심형 학교들이에요. 500자 내외의 짧은 글쓰기 학교들. 그래서 사실 너무 쉬워요. 이 문제로 변별력이 있다고? 라고 회의감이 들 정도로 쉬워요. 그럼 변별력은 뭘로 낼까요? 입시가 어쨌든 변별을 내야 되잖아요. 변별력을 뭘로 낼까요? 최저 조건은 이제 패스, 넘패스의 자격 조건이고 그 점수에 합산되진 않거든요. 이미 최저 조건을 통과해서 실질 경쟁률 안에 들어온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논술 시험으로 이제 점수가 나는 건데 그 논술 시험에서 그럼 변별력을 뭘로 낼까요? 이런 학교들은 시간 제한으로 내는 거예요. 시간 제한. 문제는 정말 쉬워요. 학교 홈페이지에 문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대학 가던 그 시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 스피노자, 칸트 이런 거 거의 그대로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들이 다 그 어려운 원서 다 윤문해가지고 학생들이 읽기 쉽게 내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그렇게 권고하기 때문이에요. 교육부가 교과서 밖에 있는 단행본에서 발췌해서 출제하는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사교육 요인을 크게 유발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논술 전형이. 그래서 그걸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요즘엔 다 문화, 그 다음에 독서, 그리고 사탐에서 제시문들이 나오거든요. 그 외부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다 윤문을 하기 때문에 매끄럽게 읽을 수 있게 다 편집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어떻게 변별력을 내냐? 그걸로 변별을 낼 수 없으니까 시간을 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학교들은 지금 시간이 다 90분, 10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90분에서 100분 정도 동안 한 3문제를 풀어야 되는 학교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자짜리 3문제를 100분 내에 풀어야 되는 학교들을 제가 독해 중심의 학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지금 논술을 아예 처음 시작한 학생이다라고 하면 이런 학교들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훨씬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면 요런 학교들은 이 학교밖에 없냐? 그렇지 않아요. 요거를 풀고 요 문제들이 해볼 만하다라고 하면 덕성여대도 해볼 만한 거고요. 가톨릭대도 해볼 만한 거고 그리고 단국대도 해볼 만한 거예요. 가톨릭, 단국, 덕성, 동국, 한국외대, 중앙대 이런 학교들이 이제 500자 내외의 짧은 글쓰기 학교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숭실대, 홍대, 서강대 요 학교들은 100분 동안 딱 2문제 내요. 다만 2문제지만 문항당 분량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800자 내외 학교들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이 학교들은 제가 그래서 조금 독해 중심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능에 조금 더 가까운 문제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분량이 짧고 문항수는 3개나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맞게 답만 찾으면 되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독해 속도나 정확성이 더 중요한 학교고요. 요 학교들은 딱 2문제 내니까 여기는 제시문 독해도 중요한데 그거를 한 800자 정도의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논리적으로 쓰는 게 더 중요한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요 학교들이 학생들이 딱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절대적인 난이도가 요 학교들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요. 학생들의 입장에선. 그러나 이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 현실적으로 논술은 제가 이런 말 좀 상당히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누가 못 쓰냐의 시험이거든요. 다 못 써요. 요즘 애들은 정말 다 못 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운 거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하고 나하고 뭔가 차이가 있고 나만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땐 다 못 쓰기 때문에 그거 크게 고민사항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원서 상담을 할 때 이제 요 문제를 여름방학 동안 계속 풀어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쪽을 막 쓰고 싶어 해요. 특히 지금 시작한 학생들은. 그런데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원서를 쓰려고 해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해서 원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긴 지금 건대, 성균관대, 고려대 이 학교들은 1000자 내외의 자기견해 쓰기형 학교들이에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문 논술이 예년에 비하면 난이도가 절대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올해 출제하는 유형들 중에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높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독립적으로 4번째 유형의 꼭대기에 연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연대는 아예 지금 여기 넣지도 않았죠. 연대를 제외하고 요 학교들이 그래서 요게 500자 내외, 이게 800자 내외, 1000자 내외,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일수록 요렇게 원서를 좀 섞어 쓰는 거를 조금 추천하고 1월부터 꾸준히 해온 학생들은 이렇게 원서를 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고려해서 원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것만 얘기를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서는 이렇게 논술 유형에 대한 이해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능 최저로 인해서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 그리고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지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는지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기피해서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 그리고 이렇게 약간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유형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 이런 거 그리고 또 동일한 날에 2개, 3개 대학이 보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서 상담은. 그래서 그걸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15대 1 이하로 낮아지는 대표적인 학교가 외대 그리고 중대 그리고 숙대, 이대 요런 학교들이 그래요. 거의 10년 가까이 15대 1 이하의 학과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에요. 아까 저희가 중대는 확인했죠. 여기서 실제 경쟁률로. 그런 방식으로 여기 대학별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가까이 5대 1, 6대 1이었어요. 실제 경쟁률이. 거의 정시 경쟁률이죠. 그 정도면. 그쵸? 왜 그랬냐면 3합 6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대이거나 3합 6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수리 논술이 들어가거나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거나 수능 전에 보는 수시 1차이거나 이 5가지 요소 중에 한 2개만 있어도 안 쓸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실제 경쟁률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가 작년까지는 5대 6대 1이었는데 올해는 이대가 최저를 완화했잖아요. 2개 합 5로 완화했거든요. 그런데 2개 합 5 정도 되면 작년보다는 올라갈 거잖아요. 실제 경쟁률이. 하지만 저는 10대 1 내외일 거라고 예상해요. 왜냐하면 2합 5인 동일한 조건인 숙대가 2합 5고 여대이잖아요. 이대하고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요 학교가 15대 1이 늘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왜 15대 1로 얘기하지 않고 10대 1로 얘기할까요? 이대는 국어 포함이니까요. 최저 조건이. 숙대는 국수 영탐에서 제한이 없어요. 그냥 국수 영탐 중에 어느 거든 2개 합 5만 되면 돼요. 그런데 이대는 국수 영탐 중에 반드시 국어를 포함해서 2합 5여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가 적어도 1, 2, 3은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15대 1이 안 되는 숙대보다 더 작을 거잖아요. 경쟁률이. 그래서 이대는 아무리 작년보다 올라도 10대 1이 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대, 홍대, 외대, 숙대, 동대, 숭실대, 세종대 요런 학교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요거 다 찬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별로 실제 경쟁률을 보면 10대 1이 안 되는 학과, 5대 1이 안 되는 학과, 15대 1이 안 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고려해서 꼭 이 대학, 이 학과를 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선 대학을 보내야겠다라고 하면 그런 학과들을 섞어서 원서를 쓰면 6개 원서 중에서 그러면 이제 합격률을 높이는 데 이제 기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제가 상담을 하는 거고요. 학생들한테. 이해가 되셨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논술하고 첨삭하고 해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요 첨삭은 이제 저하고 첨삭 선생님이 밀착해서 같이 해요. 그런데 1학기 때는 저하고 첨삭 선생님이 밀착해서 첨삭을 계속 같이 했거든요. 근데 여름방학 때부터는 저는 그 시간에 계속 상담해요. 이제 학생 수가 많으니까 한 명씩 불러서 상담하면 7, 8월 달 내내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원서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는 저는 계속 첨삭하고 첨삭 선생님은 계속 첨삭하세요. 저희가 이제 요 시간 동안 총 4시간이거든요, 수업이. 그러면 강의하고 여기 한 100분에서 한 90분에서 100분 정도 글 쓰고 첨삭하고 그리고 10분 쉬었다 해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보통 수업이.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름방학 때는 저는 계속 상담하고 첨삭 선생님은 첨삭한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름방학 때는 모든 논술 강사가 그래요. 왜냐하면 상담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실력의 향상만큼 중요한 게 원서 잘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수업 외로 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파이널로 달려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강사들이 수업들이 거의 일주일 내내 있어서 그 외 시간에 상담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걸 걱정하세요. 아니 그럼 첨삭을 선생님 믿고 보냈는데 첨삭을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학님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학님 논술이 2000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여기서 중계동에서.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첨삭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설픈 대학생 첨삭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첨삭진들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10년, 20년 해주신 30년 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다가 이제 출산 양육하면서 이렇게 경력 단절이 되셨던 분들, 저희하고 인연이 있어서 시작해 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지금 저하고 주로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은 그 서강대 사회학과 박사 수료하시고 저하고 인연으로 시간 내서 해주시는 선생님.
혹은 지금 대학에서 영화 이론 강의하고 계신 선생님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경력이나 학력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뢰하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서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선생님들은 계속 첨삭하시고 저희는 계속 상담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학기 때는 그런 상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첨삭을 하거든요. 근데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전달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설명회 때마다 자랑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작년 저희 반 학생들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까 이제 처음 오셔서 읽어보실 때 그 드린 자료 중에 합격 수기들이 있었죠. 그 합격 수기들은 매년 이 학생들이 모두 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합격 수기 써준 몇몇 학생들을 제가 학림에서 강의하기 시작했던 201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것의 전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2025년 작년에 저희 이 중계에서 해서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근데 제 반이 보통 여름방학 때 정도 되면 제가 중계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반이 여러 개니까요. 100명이 조금 넘어가거든요. 여름방학 때까지. 제가 가르치는 학생만. 그리고 2학기 때는 200명이 좀 넘어가요. 왜냐하면 파이널 때 되면 애들이 더 많이 오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은 다 여름방학 때까지 수강했던 학생들 중에서 연락 준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파이널만 들은 학생들은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라고 연락 잘 안 해요. 되게 이제 수줍기도 하고 아직 그렇게 뭔가 라포가 형성되지 않았는지도 몰라서. 근데 왜냐면 제가 전수조사는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연락 주는 학생들이거든요. 저한테 그냥 알아서 합격했어요라고 전화 준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정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준 학생들. 그래서 보면 제가 아까 100명 중에서 연락 준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24명이에요. 그래서 논술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제일 깜깜이 전형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최소 24% 이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를 근거로. 왜냐하면 이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매년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기 38514 보이십니까? 저기 8이 뭘까요? 수학이에요. 국수 영탐에서 수학이 8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학년 여름이면 제가 수학 버리라고 안 하는데요. 지금 3학년 여름이잖아요. 지금 정도의 육모에서 수학이 5, 6이 나왔다. 그럼 그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수학이 5를 달면 정시는 아예 쓰지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표준 점수가 수학에서 워낙 높기 때문에 수학이 5등급이면 정시는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서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학년 6월에서 모의고사가 5, 6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수학 버리고 나머지로 최저 맞추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선택을 한 학생인 거죠. 38514. 그래서 결국 국어하고 사탐으로 맞춰가지고 숙대랑 덕성여대 2개 다 합격했는데 결국 숙대를 갔죠. 그리고 이제 요 학생 12313 요 학생이 대진여고 학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친구는 2학년 때부터 저하고 논술을 한 학생이에요. 근데 시작했을 때는 모든 영역별로 내신은 이미 4등급 때였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영역별로 한 3등급 때였어요. 근데 제가 항상 논술을 2학년 때부터 꾸준히 하면 국어 독해력도 향상되고 사탐 실력도 올라간다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를 제일 잘 보여준 조은이에요. 12313으로 올랐잖아요. 수능이. 원래 3333이었거든요. 근데 국어하고 사탐이 1등급 받았죠, 결국. 그래서 약간 특이한 경우에 저 친구는 영어보다 수학을 더 잘 나왔죠, 등급이. 그래서 저 친구가 논술과 정시를 제일 잘 끌고 간 좋은 예. 그래서 저 친구 같이 이렇게 상위권을 목표로 꾸준히 2학년 때부터 정시 파이터지만 교과로는 인서울 이상이 어렵기 때문에 논술 전형 이 투 트랙을 끌고 가는 전형을 되게 잘 실현한 좋은 예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쭉 봐주시면 뭐 이렇게 2합 5 맞춤 2합 5 맞춤 이런 학생들 있죠. 2합 7 맞춤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수학이 4, 5, 6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별 공개 안 해주는 거고 2개 합 몇 이렇게만 말해주는 거고 그때 2개 합의 대상은 주로 뭐일까요? 영어랑 사탐이에요. 국어도 3 잘 안 나와요. 문과 학생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3월 달에 첫 평가원 그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때 1, 2등급을 받은 학생들 중에 수능에서 1, 2등급을 유지하는 고3 학생은 10% 정도 돼요. 이거 평가원 발표 자료예요. 그 진로 진학센터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자료도 있고. 센 자료집 같은 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 서울시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왜 그러냐? 정시에서 N수생을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고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고대 정시에서 그 합격자 중에 70%가 N수생입니다. 건대도 그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그렇게 두 학교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다른 학교들은 그걸 공개 안 하니까 몇 년 전에 교육부가 그거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교육부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의원이 그거를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해가지고 서울 소재 15개 대학에 한해서 했는데 대부분의 학교, 그러니까 서영구, 서성환이, 중경예시 이렇게 하는 게 보통 15개잖아요. 요 학교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시에서 N수생 합격률이 69%에서 70%였어요. 그만큼 고3 학생들이 최저를 잘 못 맞춰요. 최저도 못 맞추고 그리고 이제 정시로 진학하긴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위험을 분산해서 상향, 적정, 안정으로 쓰자고 하는 거고 정시에 대한 플랜 B로서 보험의 성격으로서 논술을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알았던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여름방학 때부터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지만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플랜 B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시만 믿고 갈 수는 없다. 요거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그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 학생들은 최저 없는 학교만 합격한 거 보이시죠? 육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기를 과연 쓰게 될까 생각했던 학생들이에요. 단대랑 인하대. 하지만 수능에선 미끄러졌고 그래서 결국 최저 없는 요 학교만 합격했어요. 하지만 이게 비보가 아닌 게 어차피 정시로는 못 가는 학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은 상향 전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논술과 정시를 잘 활용해서 잘 간 학생도 있고 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잘 해가지고 논술 전형을 잘 활용한 학생도 있고 이렇게 재수 방지용으로 잘 활용한 학생도 있고 각자의 조건에서 논술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지금 보면 애들 등급 진짜 안 좋잖아요. 내신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하고 한번 대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2020이에요. 저희 반 학생들 중에서 2020에 또 합격했던 학생. 왜 하필 제가 2020을 가져왔을까요? 이거는 통합 수능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문이과 합쳐서 등급 내지 않을 때. 그래서 수학 가나형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이때는 애들 등급 좋죠. 문과끼리 경쟁이니까. 문과끼리 경쟁했을 때는 학생들 등급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최소한 24, 5%의 합격률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 정도 합격생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예년보다 통합수능 이전보다 이렇게 통합수능 이후가 논술 전형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더 확실한 시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과의 문과 침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훨씬 논술 전형의 활용도가 더 중요해진 시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맨 위에 그 연대경제학과 최초 합 저 학생도 대진여고 학생입니다. 제가 계속 이 근처에서 계속 수업하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잘 가고 있는지 보이시죠? 이게 계속 2번, 3번의 합격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만 합격하면 우연일 수 있지만 이렇게 2개, 3개 합격한다는 건 학생들이 훈련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걸 되게 잘 보여주는 근거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논술을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우려를 하기도 해요. 아, 이제 해서 될까? 근데 이제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한테 연락 준 학생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2학기 때 파이널만 들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아까 2학기 때 파이널만 들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나를 알까? 이런 생각으로 연락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도 다른 학생의 제보를 받은 거예요, 제가. 선생님 누가 유튜브에 성대 합격했다라고 올렸는데 이거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저예요.
저희 그 밑에 703호 강의실이에요. 이거 지금. 여기 학님 그린코아 703호 강의실이거든요. 이 친구 이렇게 파이널만 듣고도 이 친구 성대 경영 같더라고요.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우리 애가 지금 해서 될까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해야 되면. 그러니까 그 해야 되면이 뭘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신 3.5 넘어가거나 아니면 수학이 4등급 이하이거나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논술을 안 쓸 수가 없어요.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시작하든 이렇게 마음 먹고 하면 합격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면 시작하는 거고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요거를 캡처를 해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소에 설명회 할 때는 여러 선생님들이 하니까 좀 짧게 얘기해야 되지만 오늘은 이제 단독 간담회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충분히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고려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아까도 일부러 계속 이거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자료 만들어줘도 안 봐요. 그거 활용해서 모집 요강을 반영해서 정확한 원서를 써야 됩니다. 물론 저희 수강생들은 다 제가 상담을 해주지만 여기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특히 올해처럼 육모가 쉬었던 해는 반드시 안정을 넣어야 해요. 안정, 적정, 상향으로 꼭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거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거. 원서 접수에만 집중하고 공부 안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본인이 고대를 원서를 써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이미 고대생이야. 이런 학생들 진짜 많아요. 나 어디 원서 썼어? 이거 말하는 걸로 이미 그 기분을 다 느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원서 쓴 게 합격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원서 쓰고 위험을 분산해서 원서 쓰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강의만 듣고 복습과 정리를 안 하는 학생. 이것도 안 되죠. 논술에서 복습이라고 해봐야 첨삭받은 거 고쳐 쓰는 거거든요. 다시 쓰기 정도예요. 그거는 이미 썼던 거 고쳐 쓰는 거니까 한 20분,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것도 안 하고 연고성안을 갈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딱 수업 시간에 열심히 충실히 하고 집에 가서 다시 쓰기 정도. 그것만으로도 연고성안을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대부분의 학교를.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왜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이냐? 왜냐하면 논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최대로 누리면서 지원을 하려면 수능 공부도 중요해요. 절대 11월까지 수능 공부를 놓으면 안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는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이 이미 5, 6인 학생이면 버릴 수는 있죠.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는 있지만 수능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어쨌든 끝까지 수능은 가져가야 되니까 무조건 주 6일은 수능 공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논술 공부. 그리고 과제는 한 2, 30분 다시 쓰기 정도. 아까 보여드렸던 학생들 다 그것만으로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거기 아까 성대 사회과학계 최초 합한 그 대진여고 학생이 합격 수기에 또 그걸 계속 써줘요. 그냥 가서 쓰는 것밖에 자기는 한 게 없다. 근데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이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대치 스케줄이고 대치 말고 중계는 그 보시면 요걸 좀 봐주시면요. 그래서 제가 중계 대치에 동시 개강을 하고 동시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출력본으로 드린 게 중계 스케줄이니까 거기 보면 7월 19일 토요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단기 완성반이 이제 요거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이제 요 실전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반 그리고 대치는 금요일 반 그다음에 중계는 일요일 반 요 반들은 제 반에서는 실전편이고요. 토요일 저녁 반이 이제 지금 논술 입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단기 완성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끝내면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이널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간담회니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